안녕하세요. 홍성주입니다. 효성그룹이 두 형제가 드디어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그룹 부회장으로서 형인 조현준 회장을 도우며 경영에 참여했던 조현상 부회장이 HS효성을 지주회사로 한 계열사를 독립해 독자 경영에 나선 것입니다. 재계에서는 일찍부터 두 형제의 분가를 예상하고 있었던 터라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효성그룹은 2대에 이어 3대에도 분가 경영이라는 상속 원칙이 지켜지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이가 바로 이번에 HS효성을 분가받아 독자 경영에 나선 조현상 부회장입니다. 그동안 기라성 같은 두 형이 그림자에 가리워졌던 그가 효성의 첨단 소재 부분을 맡아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효성그룹은 조홍재 창업회장이 50대 중반이 지난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한때 재계 랭킹 10위권에 드는 대그룹이었습니다. 조 창업회장은 아들 3형제에게 골고루 사업을 분가해 독자 경영토록 하는 상속 원칙을 만든 것으로 유명합니다. 장남인 조성래 회장에게는 모기업인 동양나이론을 중심으로 한 효성그룹을, 둘째인 조양래 회장에겐 국내 타이어업계 1위 기업인 한국타이어그룹, 셋째인 조홍래 회장에겐 대전피혁과 효성기계를 맡겨 독자 경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분가 뒤 장남인 조성래 회장은 IMF 위기를 극복하고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기업 등을 앞세워 몇몇 소재 부품은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튼실한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한국타이어를 물려받은 조양래 회장은 타이어 부분에서 부동의 국내 1위 업체로 성장시키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한국타이어그룹은 한국겐 컴퍼니로 그룹명을 변경하고 타이어뿐 아니라 자동차용 부품과 전지 등을 생산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막내인 조홍래 회장이 물려받았던 대전피혁은 IMF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조홍래 회장은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했던 관계로 서울 시내 중심가에 호텔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음료를 생산하는 DSDL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홍재 창업회장은 삼성 이병철 창업회장과 동업으로 삼성물산에 출자해 한때 삼성맨으로 활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병철 회장과 이견으로 동업을 청산하고 1962년 효성물산을 창업해 기업가의 길로 들어선 인물입니다. 조 창업회장은 생전 회고록에서 이병철 회장과 결별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순례할 정도로 삼성과의 결별에 서운함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삼성보다 더 빛나는 샛별이 되고자 효성으로 명명해 기업을 일군 인물로 유명합니다. 한때 국내 재계 랭킹 10위권에 들은 대기업으로 발전시켰으나 아들 3형제에게 기업을 분할하면서 사세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삼남이 물려받은 대전피혁그룹이 덩치를 키우다 IMF 때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고 마는 비운도 있었습니다. 창업회장이 기업 대물림의 원칙은 장남에겐 모기업과 사명을, 나머지 두 형제에겐 특성에 맞는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삼형제에게 대비할 점을 휘호로 주어 유념시켰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즉 장남인 조성래 회장에겐 덕을 숭상하면 사업이 번창한다는 숭덕광업, 둘째에겐 쉬지 않고 힘을 길러라고 한 자강불식, 셋째에겐 늘 대비하라는 유비무환을 휘호로 써주고 항상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조 창업 회장은 삼남이 몰락을 보지 못하고 타계하고 맙니다. 모기업을 물려받은 조성래 회장은 IMF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신소재 개발 등으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섬유와 화학 소재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스판텍스를 개발했는가 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기능성 화학 섬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이공계 출신인 조성래 회장 특유의 섬세함과 기술 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한 결과라고 봅니다. 조성래 회장은 슬라의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세 아들 모두 미국 명문대학을 나와 다른 재벌 집안이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장남인 조현준 현 효성그룹 회장은 미국의 명문고등학교인 세인트폴 고교를 나와 예일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둘째인 조현문 씨는 서울대 고교인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수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한때 뉴욕주 변호사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HS 효성을 분가받은 조현상 부회장은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다국적 컨설팅 그룹인 베인 앤 컴퍼니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형제 중 유일하게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입니다. 이번 효성그룹 기업 분할에서 제외된 조현문 씨는 한때 효성그룹이 후계자로 소문날 정도로 승승장구했었습니다. 부친인 조성래 회장은 3형제에게 지주회사 지분을 똑같이 나눠주며 후계 수업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조현문 부사장은 부친이 신임을 받으며 그룹 경영에 깊숙하게 관여했으나 이른바 형제인한을 일으켜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결국은 그룹 경영에도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조현문 씨가 형인 조현준 현 회장과 주요 임직원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된 효성가의 형제인한은 아직도 완전 끝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파로 부친인 조성래 회장이 법정에 불려다니는 수모를 당했고 조현준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올 3월 부친인 조성래 회장이 별세했을 때 임종도 못했는가 하면 상주로서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거의 파문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성래 회장은 유언으로 차남에게 유류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라고 남겨 둘째 아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조현문 씨는 이번에 상속받은 재산 모두를 단빛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을 만들어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효성가 3세 세 형제 중 둘째는 기업 상속에서 자연히 제외된 것입니다. 조현준 현상 두 형제는 철저하게 창업회장이 분할 상속 원칙을 지키며 기업 분할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모기업과 주력기업은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담당하고 나머지 기업은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이 경영하는 분할 원칙입니다. 사실상 모기업과 주력기업인 효성 TNC를 비롯한 중공업 등 국지각 사업은 장남이 맡고 HS 효성 첨단 소재를 비롯 HS 효성 도요다, 나비물류 법인 등 7개 주요 법인은 차남인 조현상 부회장이 분할하는 구도입니다. 이들 법인이 연간 매출은 약 7조 원대에 이릅니다. 글로벌 거점 숫자가 90여 곳에 이르고 임직원도 1만여 명에 달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지만 몇몇 기업이 분할에는 형제 간 이견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력 사업은 당연히 효성 첨단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첨단 소재에서 생산되는 폴리에스터 타이어 코드는 점유율이 세계 시장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효성그룹 쪽에서 보면 상당히 아까운 부분일 것입니다. 재계에서 조현준 회장이 동생에게 분가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효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룹 CI를 새로 만들고 이념 선포식을 하며 독자 경영을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하는데 주식 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이 그림을 완성하려면 서로의 욕심은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는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그만 욕심이 결국 불화로 이어지고 법정 싸움까지 가는 사례를 여타 재벌 집안에서 흔히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HS 효성으로 기업을 분할했지만 요즘 조현상 부회장이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고 주변에서는 얘기합니다. 문제는 분할받은 기업들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HS 효성 출범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유는 효성 첨단 소재 실적 전망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조 부회장이 효성 경영에 합류한 이후 첨단 소재 전신인 산업자재 피지장, 전략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야라서 잘 헤쳐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부회장은 2021년부터 첨단 소재 사내 이사를 맡으며 책임 경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주력 시장인 북미, 유럽 수요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중국이 저가 공세 여파로 수익성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효성그룹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았던 만큼 계열 분리가 향후 실적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HS 효성 첨단 소재 부채 비율이 300%를 넘어 재무 건전성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계열 분리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의 경우 신성장 동력인 탄소 섬유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탄소 섬유는 철보다 무게가 4분의 1 정도 가볍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해 자동차 부품, 고압 용기 등에 주로 쓰입니다. HS 측은 이 분야에 1조 원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린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에 주춤한 타이어 코드 분야 역시 전기차 전용을 개발하는 등 고부가 제품을 만들어 다시 옛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할한 기업 중 두 번째 큰 기업인 HS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부회장은 분할 이전 이 회사 감사를 맡아오다 올 4월에 사내 이사로 이름을 올려 경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효성그룹과 미국 히타치 벤타라가 합작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하드웨어 공급 업체에서 ICT 통합 인프라 솔루션 업체로 탈바꿈해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2천억 원에 달하며 150억 원가량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 부회장은 이 분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형으로부터 독립해 홀로 서기를 시작한 조현상 부회장이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계열 분리와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부문 등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조현상이 HS 효성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